거의 요거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셋 다 신파 주관주의 범죄 이론에서 주장된 제도들입니다. 한마디로 뭐 범죄 성격이 위험하지 않은 자들을 관대한 처분으로 풀어주는 제도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하는 재판인데, 가석방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재판 다 끝나고 깜빵에 사는 놈 장관이 좀 풀어주는 거지. 이건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둘 다 유죄 판결의 일종이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재판이고, 가석방은 유죄가 확정된 뒤 깜빵에서 살다가 장관이 풀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점은 선고유예는 아예 형 선고 자체를 안 하고 형 선고를 뒤로 밀어주는 거라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형이 선고됐으면 집행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형 집행만 안 하고 밀어주는 제도고, 가석방은 형도 선고하고 집행도 하지만 집행 도중에 석방해주는 제도죠. 제일 좋은 게 뭐야? 선고유예지. 형 선고 자체를 안 해주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선고유예는 굉장히 좀 엄격해요.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야. 거의 초범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같은 사람한테만 해주는 거지. 물론 아주 경미하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겠지만, 공소가 제기될 정도로 조금 무거운 범죄 중에서 초범이고 죄질이 상당히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요. 이 기본적인 차이점을 기초로 그 다음을 한 올 한 올 풀어가는 거죠.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형 선고를 안 하고 유예해 주는 대신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걸로 간주해 줍니다. 면소된 걸로 간주된다라는 건 무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죄입니까? 아닙니까? 면소는 무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유죄도 아니에요. 쉬운 말로 유무죄를 가리지 못한 채 오늘 게임은 이걸로 끝. 게임 끝이야. 비가 너무 와가지고 게임 끝내는 겁니다. 유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죄도 아니며, 무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유죄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면소는 유죄는 아니니까 세 번째 줄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 복귀에 좀 도움을 주죠. 법원이 할 수 있는 유죄 판결 중 가장 가벼운 게 요 선고유예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자격정지와 벌금은 아예 집행유예라는 게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신설됐어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신설됐어. 단 벌금 액수가 얼마?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야. 이거 1, 2년밖에 안 된 거야. 개정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시행이 아마 올해부터일 건가. 그렇지. 이게 아마 2018년부터.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얼마?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한해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한해서 집행,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신설됐다고 예문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뭐 불가하다. OX, X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이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신설됐어요. 한편 가석방은 뭐예요? 요건 자유형. 자유형이라면 이제 무기는 20년, 유기는 얼마?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물론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고 싸가지가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지. 일체 무기는 20년, 유기는 이것도 옛날에 10년이었는데 20년으로 바뀌었어. 무기는 20년, 유기는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해줄 수 있고 사형인 상태에서는 가석방 안 돼. 그러나 사형을 감형을 하면 무기형이나 유기형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형이 자유형으로 바뀐 뒤에는 그때는 뭐 여기에 따라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형수로서 있었던 기간, 예를 들어서 17년 동안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로 감형을 받았다 합시다. 얼마 지나야 가석방 된다? 3년, 23년. 20년입니다. 20년. 3년도 아니고 23년도 아니고 무기로 바뀐 뒤 20년이 경과해야 돼. 사형수로 있었던 건 무기형을 받은 게 아니니까 요거 빼고 무기수로 바뀐 뒤 20년이 경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은 자유형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단 사형도 감형이 돼서 자유형으로 바뀌면 바뀐 뒤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요.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은 선고형만 요거면 돼요. 따라서 5년 10년 징역이라도 선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면 선고유예 됩니다. 한편 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하는데 그 대신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이 선고유예가 안 되면 부가형만 선고유예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따라서 박근혜 이제 지금 30년 1185억 벌금은 검사의 구형량이고 검사가 이 정도 해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다 요청을 한 거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아마도 30년까지는 안 가고 그 대신 최순실이가 20년인데 박근혜가 그 뒤에 배후에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박근혜가 최순실보다 가볍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마도 25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25년이나 아니면 재판도 안 받고 싸가지 없이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싸가지가 없어서 30년 풀로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뭐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나? 무기징역 있어. 검사가 30년을 구형했다 할지라도 특가법상 1억 이상의 뇌물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하지 않은 무기형을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해. 셋 다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바로 이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시다. 징역 1년은 풀이니까
징역 10월로 할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이때 바로 형을 선고하면 둘 다 선고유예는 못하는 거예요. 혹시 집행유예는 할 수 있어도 형이 선고되면 만일 때 징역 10월을 선고유예했다면 추징을 선고유예할 수도 있고 징역 10월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 형으로 그냥 내보낼 수도 있어. 그러나 선고유예를 안 했다면 뭐 추징을 선고유예하는 건 그건 안 돼.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어야 애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든 여자가 나오든 하는 것이지 결혼도 안 됐는데 무슨 남녀고 뭐 나올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본형을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 안 하면서 부가형만 선고유예는 없어요. 한편 3.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형을 병과하는 경우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징역 10월에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 자,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병과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은 선고유예가 안 되죠. 최하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어야 되니까 바로 이때 벌금형만 선고유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형만 선고유예할 수 있고 반대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없죠. 500만 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되니까 벌금 3천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는 안 돼도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 된다 안 된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징역을 선고하면서 징역형만 집행유예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집행유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집행유예를 한다든가 일부만 선고유예 가능하지만 이때 징역 2년 중에서 1년은 집행유예, 1년은 선고유예. 이건 안 돼. 이건 하나의 형의 일부는 안 돼. 여러 개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한다든가 선고유예는 가능해도 그중에 일부 벌금 3천만 원도 벌금 3천만 원을 다 선고유예 해주든가 해야지 1,000만 원은 실형, 2천만 원은 선고유예.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여러 개의 형 중에 일부 형을 집행유예를 하거나 선고유예를 해줄 수는 있어도 하나의 형의 일부는 집행유예, 일부는 선고유예 이런 건 안 됩니다. 바로 밑에 징역형과 판례,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했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정당하다. 한편 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이건 세 개 제도의 공통점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세 제도의 공통점 하나를 골라봐라. 뭐 개전의 정이 있어야 돼. 싸가지는 있어야지. 싸가지가 없는데 선고유예다, 가석방이다, 집행유예다로 풀어줄 수는 없지. 셋 다 개전의 정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선고유예가 가능해요.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 안 됩니다. 최소한도 3년은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돼서 깜빵 간 다음 나온 뒤에 다시 뭐 3년이 지나기 전에 또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이건 뭐
누범에도 해당되지만 집행유예도 안 됩니다. 3년이 경과된 뒤에 저지른 누범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그래서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만 아니면 이거 집행유예 가능해요. 3년이 지난 뒤에 저지르면. 3년 내에 저지르면 안 돼. 그 다음 가석방은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은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하고, 이건 여기서 봤어요. 최소한도 무기는 20년, 유기는 3분의 1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 바로 밑에 판례, 자격정지상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그 밑에 있는 판례가, 자, 과거에 징역 10월을 선고유예 받고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에 또 징역을 선고할 때, 자, 요거 또 선고유예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선고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징역 10월 없었던 게 되고 면소된 걸로 간주하니까 또 선고유예가 가능하지만, 징역 10월을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뒤 다시 또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요거 선고유예 해줄 수 있다 없다? 요건 안 돼. 어디서 유리하느냐? 자, 징역 10월이라도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안 한 거고, 집행유예는 나중에 효력이 상실되기는 했지만 징역 10월 선고가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건 안 되는 거고,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또 선고유예가 가능한 거야. 그 대신 선고유예는 안 돼도 뭐는 된다? 집행유예는 돼. 집행유예 경과 후에 또 다시 집행유예 됩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는 안 되겠지. 유예기간 중에는 안 되고, 유예기간만 경과하면 다시 또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 판례 볼까?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선고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 하더라도, 듣고 온 것이 형 선고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그 끝에다가 2003도의 3768 뒤에다가 선고유예는 가능, 즉 선고유예 후 선고유예는 가능하지만 집행유예 후 선고유예는 안 된다고. 더 줄이면 집행유예 후에 선고유예는 못하지만 선고유예 후에 또 선고유예는 이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도 만일 1번 앞부분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뭘로 고치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면 자격정지 이상 형을 가진 전과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또 선고유예가 가능하죠. 그 다음 선고유예 결정, 선고유예를 해줄까 말까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정상참작 등을 고려해서 선고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시험 예문으로 흘러가는 예문으로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형 선고를 안 하니까 형도 정해둘 필요가 없어 보이죠. 노노노노노노. 형 선고는 안 하지만 형은 정해야 돼요. 여기처럼 징역 10월, 벌금 3천만 원, 형은 정해둬야 됩니다. 선고도 안 할 거면서 왜 형은 정하냐? 나중에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수가 있거든. 형을 안 정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어떤 형을
집행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형은 정해야 됩니다. 징역 10월이면 10월, 벌금이면 벌금 액수까지 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벌금을 선고할 때는 우리 앞에서 봤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노역장 유치를 해야 되는데 노역장 유치 기간까지 정해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선고유예는 형 선고는 안 하지만 뭐 형은 정해둬야 되고, 선고유예 기간은 7판이냐고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거 말이야. 선고유예 기간은 그냥 무조건 2년입니다. 자동으로 2년이야. 1년도 없고 1년 6월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2년이야. 그러나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법원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할지 4년을 할지 5년을 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겁니다. 가석방은 무기는 10년, 유기는 자녀형기가 됩니다. 따라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인 4년을 경과한 뒤 딱 4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자녀형기가 얼마요? 8년이 되는 거고, 그 8년이 가석방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12년이 아니라 30년을 선고받은 자가, 박근혜 30년을 선고받았다면, 지금 구형량이 30년이지만 형기의 3분의 1인 10년만 경과하면 가석방이 되는데, 가석방 기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자녀형 형기 20년인데 세상에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이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뭐야. 그래서 자녀 형기로 하되 뭐는 10년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짜리 형벌을 선고받은 자가 10년 딱 채우고 가석방 됐을 때 가석방 기간은 얼마라고? 그냥 10년이 되는 거야. 단 5년 지난 뒤에 가석방이 취소되면 뭐 다시 20년 또 살아야 되고, 다시 20년 살아야 되고, 얘는 다시 무기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자녀 형기로 하되 무기형이 가석방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효과. 그다음 선고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2년을 경과하면 요거 뭐 면소된 걸로 간주하고, 면선이 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요 징역 형 금고형 선고한 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역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기간 무사히 경과된 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살아야 할 나머지 형 안 살아도 좋은 걸로 허락을 해주는 거지. 소위 말해서 뭐 형 집행을 다 끝낸 걸로 쳐줍니다. 형 집행의 종료, 형 집행이 종료된 걸로 간주를 할 뿐이지. 자, 깜빵 가서 형 집행 종료하고 나오면 전과 남아 안 남아? 남지. 깜빵 갔다 온 놈이 전과 남게 되는 거지. 전과가 남게 되는 거죠. 한편 괄호 2번을 안 봤네. 이때 보호관찰, 바로 이때 선고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데 이건 임의적입니다. 보호관찰을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원 재량입니다. 단 임의적이지만 했다 하면 보호관찰 기간은 요 선고유예 기간과 똑같아져.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지? 1년. 큰일 날 뻔했네. 보호관찰 기간은
자동으로 1년입니다. 자동으로 1년. 그래서 선고유예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안 명할 수도 있지만 명했다 하면 자동으로 2년, 선고유예 기간은 자동으로 2년, 보호관찰 기간은 자동으로 1년. 1년. 요거 둘 다 자동이에요. 역시 집행유예도 보호관찰 임의적입니다. 그 대신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따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안 명할 수도 있지만 명했다 하면 보호관찰 기간은 뭐 유예기간 3년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유예기간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 가석방은 뭐 필요적입니다. 반드시 보호관찰해야 돼. 감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호관찰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뭐로? 가석방 기간과 일치하는 거예요. 보호관찰 기간, 가석방 기간과 일치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고유예 실효. 형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쉬운 말로 기어이 선고유예 기간 중한 사고를 쳐가지고 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됐을 때는 유예했던 형을 선고합니다. 필요적 실효죠. 필요적 실효. 필요적 실효고 이때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반했을 때는 뭐 임의적 취소 내지는 실효가 되는 거고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뭐 징역 금고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필요적 취소 실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취소 실효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임의적 취소 실효. 그 다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만 유예하고 이 제도는 세 번째 줄 뒷부분 아까 앞에 봤던 단기 자유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예,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세 번째 줄 2008년 1월 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빨간 줄 거놓고 꼭 시험에 나올 거야. 이거 꼭 시험에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없었거든. 개정은 2016년 1월 6일 날 개정됐지만 시행은 올해부터 2008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아까 봤듯이 하나의 형의 일부는 집행유예가 안 돼도 여러 개 형 중 일부 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로 아래 판례 두 개의 징역형 중 두꺼운 글씨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실형, 다른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해.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징역 1년만 집행유예하고 징역 2년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상 참작 사유는 있어야 되고 3.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최소한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됩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판례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쳐가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뭐 징역 1년이라고 할까? 1년 징역을 선고하면서 또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예기간 중에 근신을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 중에 사고 쳤으면 또 집행유예는 안 되는 겁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선고를 할 때는 이때는 뭐 이건 집행유예 가능해. 왜? 유예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징역 1년은 없었던 게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쳤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또 해줄 수는 없어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뒤에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 가능하다고요. 보세요. 네 번째 줄 중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뒤에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3. 집행유예 결정.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집행유예 시기에 관해서는 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형식적 확정. 그 다음 보호관찰 명할 수 있고 그 대신 이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가석방이나 선고유예는 없는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수강명령과 뭐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같은 건 뭐 박야가 시설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최대 얼마까지? 500시간까지 해줄 수 있고 부과할 수 있고 500시간까지. 수강명령은 뭐요? 말 그대로 강의를 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갔다 온 적 없겠지. 나도 아직 한 번도 갔다 온 적 없는데 이거 200시간까지. 벌점 30점이 넘으면 어떻게 돼? 운전면허 벌점 30점 넘으면 면허 정지되죠. 한 달간. 그죠?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나야 면허 정지된 게 풀리는데 그냥은 안 풀리고 뭐 16시간 동안인가 그 강의 들어야 돼. 그게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기 강의 들어가면 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은 거야. 일반 뉴스에서는 그 처참하게 죽은 사건 현장 모자이크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처리하지. 저거 교육 들어가면 그 그대로 다 보여준대. 그냥 얼굴만 빼고 그 처참한 거. 그냥 너도 이렇게 과속 난폭 운전한다 이 꼴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냥 무지하게 잔인하고 막 엄청나게 끔찍한 장면을 다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틀 내내 보고 와서는 뭐 아이고 난폭 운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 뭐 반성하고 참한 사람으로 바뀌게. 이게 수강명령 최대 20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졸지 다 가지고 맨 처음에 좀 하다가 나중에 뭐 그것도 이제 점점 중독되면 그냥 하루 종일 자다 오지. 이게 수강명령입니다. 이건 집행유예만 있는 제도야. 집행유예만. 이때 이 보호관찰 기간은 자동으로 뭐라고? 집행유예 기간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고 뭐 법원이 별도의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유예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그리고 3.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까지 할 수 있고 4. 이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세 개는 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세 개는 셋 다를 부과할 수도 있고 셋 다 부과 안 할 수 있고 임의적이니까 셋 다 안 할 수 있고 셋 중에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해서 부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경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OX, X 세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때 사회봉사는 뭐니까 소위 연예인들 그리고 또 뭐야? 재벌집 자식들 흔한 말로 머릿속에 개념이라는 건 없는 것들 많거든. 있는 애들도 있어. 대부분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는 것들 많거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뭐 불러가지고 환각 파티나 하고 성폭행이나 저지르고 이런 짓이나 저지르지. 그런 것들은 음주운전하고 그런 것들은 뭐를 해야 돼? 흔한 말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깜빵 갔다 오는 거 갖고는 안 되고
네가 세상을 편히 살아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데 가서 뭐 개고생 좀 해보라는 거야. 따라서 사회봉사는 땀을 흘리면서 뭐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사회봉사지. 여기 뭐 시험에 나온 거죠. 5번의 첫 번째 줄 끝부분 금전 출연, 금전 출연. 두 번째 줄 뒷부분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 금전 출연과 강연. 이걸 사회봉사로 명할 수는 없어. 돈이나 툭 던져주면 아니 더 나빠 더 나빠. 재벌 회장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기본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니까 가서 그런 시설에 가서 몸으로 때우면서 몸소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체험하라는 뜻에서 만든 건데 돈 몇 푼 던져주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더 인간 이미지죠. 머릿속의 개념이 더 망가지는 거거든. 금전 출연 안 돼. 강의도 안 돼. 강의하면 뭐 겨울에는 온풍기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팍팍 나와. 시원한 데서 강의하는 게 무슨 사회봉사야 그게. 이게 정몽구였어요. 정몽구. 정몽구가 우리나라 이 재벌과 고위직 정치인, 소위 김영란 대법관이 말하는 엘리트 카르텔이거든. 권력을 가진 놈과 돈 가진 놈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말 그대로 뭐 헬조선으로 빠뜨려 놓고 비정규직이나 양산해 놓고 소위 일반 서민들 등골에다 빨대 꼽아 놓고 빨대 빨아먹는 이런 나라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이도 뭐 세상에 이재용이가 집행유예면 개코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 아니 나랑 똑같은 말을. 일반인이 횡령을 해가지고 그것도 60억 100억씩 횡령해가지고 뇌물을 줘봐. 60억 6천만 원만 횡령해가지고 뇌물 6천만 원만 줬어 봐. 최하 징역 10년은 선고됐지. 그의 10배 100배를 횡령하고 10배 100배를 뇌물로 준 놈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뭐하지 하는 거야. 어? 이 정몽구가 무슨 짓을 했느냐. IMF 이후에 흔히 말하는 뭐 내가 바로 그 IMF 세대거든. IMF 이후에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흔한 말로 뭐 달러가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완전히 신뢰도가 바닥을 쳤을 때 온 국민들이 금 팔아서 뭐해서 공적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나라를 살리자고 했는데 그 공적 자금을 자기 계열회사 부실 털어내는 데다 500억을 갖다 쓴 인간이야. 인간 쓰레기지. 온 국민이 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할 때 그 서민들이 낸 돈을 공적 자금을 갖다 계열회사 부실 털어내는 데 썼으니까 이건 인간 쓰레기 중에 인간 쓰레기지. 미국에서 만일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의 그 증권회사 사장놈이 비슷해. 한 500억 정도를 횡령해가지고 그것도 공적 자금도 아니고 그냥 회사 돈 횡령한 거야. 요트 사서 호화 생활하다가 회사 쫄딱 망한 사건이었는데 미국에서 500억 횡령한 거 형량 얼마 나온지 알아요? 징역 120년 나왔어. 징역 120년. 우리나라에선 징역이 최고가 50년이지고 그 위에 무기징역이지만 징역 120년 나왔어. 흔한 말로 뭐 너 같은 새끼는 깜빵에서 뒤지라는 거야. 정몽구도 최소한 징역 뭐 몇십 년은 나왔어야 될 사건이거든. 이재용이다, 정몽구다, 전부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니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풀어주면서 더 가관인 게 바로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여간 할 수 있는 최대를 한 거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주 최대로 한 거지. 판사도 조금 양심이 있는 거야. 왜? 도저히 이건 집행유예감이 아니니까 그냥 풀로 넣어준 거지. 풀로 넣어준 건데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판사 인간이 양심에 찔리잖아. 어? 500억이나 횡령한 놈을 집행유예를 풀어주려니 양심에 찔리고 국민들이 이 비난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뭐를 붙여? 500억을 횡령했지만 1조 원가량을 사회에 헌납해라. 1조 원. 그리고 중소기업 회사 사장들 모아놓고
준법 운영을 하라는 강의를 해라. 준법 경영을 하라고 강의를 해라. 라고 소위 뭐 사회봉사 명령을 이걸 때린 거야.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뭐야. 이게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이 판례 떨어진 거야. 2007도에 8378 사회봉사 명령으로 금전 출연을 명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거 다. 결국 정몽구만 어떻게 됐어? 개코나 1조 원 정도 사회에 희사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죄를 저질렀지만 뭐 1조 원 정도 내놓고 사회에 공헌한다니까 형량 낮은 건 넘어가 줘야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다 깨져가지고 1조 원 안 냈어. 안 냈어.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행유예 받고 풀려난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이재용이도 또 집행유예를 또 풀어줬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데 회사 경영자가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헛소리 했지만 아니 그럼 뇌물 주는 다른 중소기업 사장들은 뭐 담당 공무원의 뇌물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 줬나? 자기 회사가 그 뇌물 안 주면 망하니까 준 거지. 어떤 놈이 뇌물을 그냥 줘? 더군다나 회사를 경영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시험에 나왔어. 이것도. 사회봉사 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준법 경영을 하라는 강의를 명할 수 있다. OX, X 명할 수 없어요. 그런 바람에 정몽구만 뭐 땡 잡았지. 땡 잡았지. 자,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선고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정과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아래 판례 아까 봤듯이 이때 형선고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과거에 형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까지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단 얘기야? 맨 뒤에 그래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다 줄 긋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거 아까 봤잖아.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과 이상 맞죠? 자격정지 이상 형선고를 받은 정과가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이 고의로 범한 죄 줄긋고 이것도 2005년도에 바뀐 거예요. 금고 이상의 실형에다 또 줄긋으세요. 두 군데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고의로 범한 죄 이것도 없었고 금고 이상의 실형 이것도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래 됐었거든.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또 집행유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건 안 되고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 징역 1년에 이번에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합시다. 원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판사가 착각을 해서 또는 이 자식이 집행유예를 받은 정과를 속여가지고 형사소송법에서 성명 모형 내지는 성명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이름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래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 앞에 집행유예는 나가리 되는 거야. 이건 실형으로 바뀌고 이거 깜빵 살아야 됩니다. 뒤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앞에 선고된 집행유예를 뭐 실효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앞에 집행유예는 실효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자, 따라서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앞에 집행유예는 나가려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했다면 앞에 집행유예도 살고 집행유예 이 뒤에 집행유예도 그냥 집행유예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 집행유예와 이 집행유예가 두 개가 동시에 집행유예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그 끝에다가 2005년 7월 29일 옆에다가 뭐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도 실효됐음. 이렇게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도 실효됐었는데 이제는 실형을 선고받아야만 실효되는 거로 바뀐 거죠. 1.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은 집행되고 2번 구형법은 범죄 시기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의 판결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요 얘기가 이제 나오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무조건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뭘로? 실형이 선고돼야만 확정되는 실효되는 걸로 실형이 선고되어야만 실효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3. 과실범의 경우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는 이제 실효 안 되는 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행유예도 실효됐었는데 이제는 실형만 실효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62조 단서, 이 62조 단서가 바로요. 징역 금고 종료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들통 탄로 났을 때는 뭐 취소입니다. 필요적 취소고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했는데 여기에 위반되고 위반의 정도가 뭐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1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유가 발각됐을 때는 필요적 취소.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이어야 취소를 하지 경과된 뒤에는 취소 못합니다. 경과된 후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3. 집행유예 선고 확정 판결 전에 이미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되는 정과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도 멍청하게 몰라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바로 이런 경우 앞에도 집행유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는데 이 결격 사유를 검사가 몰라가지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나중에 이거 결격 사유였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취소 못합니다. 마지막 4.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조금 뭐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한마디로 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한마디로 뭐 되는 거야? 엿되는 거야. 깜빵 가야 되거든. 이때 바로 취소 또는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경솔하게 판단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이 갑자기 깜빵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끔찍하지. 그래서 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마지막 줄 그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한 사람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가석방. 이미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설명하면서 거반다 설명했기 때문에 가석방이란 자유형이 확정되어 집행받고 있다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 예정이 현저할 때 조건부로 수용자를 풀어주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걸로 간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은 진작에 이미 끝난 뒤에 얘기해요. 가석방의 요건 다음 페이지에
징역 금고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뒤여야 되고, 그다음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과료가 병가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벌금 과료를 완납했어야 되고. 3. 가석방 결정 행정처분이고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 요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합니다. 판단합니다. 이 가석방 기간은 무기는 10년, 유기형은 자녀 형기로 하되 10년 초과할 수 없고, 보호관찰 필요적 보호관찰이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걸로 간주해집니다.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는 가석방 처분 효력을 잃고 자녀 형기 다시 살아야 됩니다. 단 과실로 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예외요. 과실로 인한 경우, 뭐 예를 들면 깜빵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포토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차 끌고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애를 죽였습니다. 사람을. 자, 요거는 범죄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려고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거 좀 봐주란 얘기죠. 가석방의 취소,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실효되면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9년 동안 가석방 기간 중 살았다 할지라도 이건 풀려나서 사는 거니까 나머지 20년 들어가면 다시 살아야 돼요. 자녀 형기 싸그리다. 거기 선고위의 집행유예 가석방에 비교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형의 시효와 소멸기간, 소멸 및 기간. 형의 시효란 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뒤 형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와 다르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형의 시효의 절반이 공소시효였어. 그러니까 사형은 30년이고 공소시효는 사형이 15년, 무기는 여기 20년, 공소시효는 10년 그랬었는데, 최근에 공소시효가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사형에 대한 공소시효가 25년이죠. 그런 바람에 이게 엉클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따로따로 외워야 돼. 그리고 5.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정지는 5년으로 돼 있죠. 7년으로 고치세요. 7년 바뀌었고, 그 밑에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은 3년으로 돼 있죠. 요거 5년으로 바꾸고, 요 둘 다 2017년 12월 12일 날 2017년 12.12 개정됐습니다. 이 형의 시효는 출제 가능성이 D 마이너스 등급이지만, 원래 출제 가능성은 마이너스 D, 너무 심했나? C 마이너스급이지만 5년이 7년으로 개정되고 3년이 5년으로 개정된 건, 이건 졸지에 아무리 허접한 영역이라도 최근 개정돼서 뭐니까 신상이니까 이건 A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A 등급 정도로 승급된 겁니다. A 2 플러스 3 플러스는 아니어도 A 등급 정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요 3년 미만의 징역 금고는 5년에서 7년으로,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벌금 몰수는 3년에서 5년으로 형시효가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 시효의 효과, 형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효의 정지와 중단. 시효의 정지는 시효가 진행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는 거고, 시효의 중단은 진행되다가 한번 중단되면 다시 나머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야. 군대 용어로 말하면 이건 동작 그만이고, 이건 원위치에 해당되는 거야. 시효의 정지는 동작 그만, 시효의 중단은 이거 원위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 공소시효에는 이게 없어. 형의 시효는 중단 제도도 있고 정지 제도도 있지만
공소시효는 정지제도만 있고 중단제도가 없어. 따라서 뭐 이러이러한 경우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무조건 틀린 거야, 그건. 무조건. 공소시효에는 중단이란 말이 없어요. 시험에 나왔어 이미 한번. 자, 그다음 형의 소멸, 실효, 복권.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고, 소멸 원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뭐 이런 경우 형이 소멸하고, 사면 일반 사면이나 특별 사면 뭐 형 집행이 종료되고, 형이 소멸되면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형의 실효, 형이 소멸해도 전과 사실은 그대로 남는데 전과까지 없애는 게 바로 뭐 형의 실효 제도입니다. 재판상 실효, 법원이 재판상 실효를 해주는 거고, 3. 당연 실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말 그대로 자동으로 실효되는 겁니다.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지 이거. 자격정지 이상 형 받음이 없이 및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됩니다. 흘러가는 예문으로 2, 3년 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권, 바로 그 자격정지나 자격이 상실된 자를 뭐 복권,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고, 형의 기간 계산은 역수에 따라 계산하고, 형기 계산하는 건 다 알죠? 초일도 산입해주고 이런 건 똑같고, 그 다음 보완처분, 형벌로는 도저히 범죄 예방이 불가능한 범죄자를 뭐 사전에 저지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처분입니다. 3으로 가서 형벌과 보완처분의 관계, 도의적 책임론은 이원주의죠. 형벌은 사후처분, 보완처분은 사전 예방처분인데, 심판은 뭐 형벌도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이고 보완처분도 범죄 예방이니까 보완처분과 형벌은 동일한 거다. 이론주의. 대체주의는 중간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완처분의 지도 원리,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사법적 통제, 당연히 보완처분도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해야 되고, 인권보장, 보완처분에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존중돼야 되고, 보완처분도 법정주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 대인적, 대물적 보완처분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현행법상 보완처분으로는 뭐 형법상 아까 봤던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게 있죠. 이게 일종의 보완처분이고, 치료감호법상 보완처분이란 심신장애나 마약류, 알코올 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뭐 깜빵에 보내도 소용없거든. 얘들은 또 마약 처먹으면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르거든. 얘들은 뭐부터? 그 마약 중독부터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로 뭐 치료감호소에다가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공주치료감호소에 약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먹어, 한 주먹씩. 이건 거의 그냥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놔두는 거지. 그건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몽롱하게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괜찮다고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는 안 처먹는데, 그렇게 약 먹기 싫으니까. 그냥 약을 안 먹으니까 또 뭐 다시, 그래서 아버지 죽이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 1년에 몇 명씩 있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 보호관찰은 그냥 감시하는 거고, 치료가면은 가둬놓고 치료하는 거고, 보호관찰은 감시하는 겁니다. 소년법상 보완처분이 있고, 보안관찰법상 보완처분이 있습니다.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처분도 있고. 자, 이로써 총론 강의를 끝내고 조금 쉬었다가 강론 앞부분 좀 봅시다. 시간 아껴야 되니까 앞부분 보고 갑시다.